여러분, 혹시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주름을 가만히 바라보며 문득 지나온 세월의 무게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진 적 없으신가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또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덧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리고 손발의 기력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고 믿었지만 은퇴를 하고 역할이 사라지면서 마치 무대 위에서 조명이 꺼진 채 홀로 남겨진 배우처럼 짙은 외로움에 몸서리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노년은 처음 겪는 낯선 길이며 그 길 위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은 결코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간다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며 가장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진정한 황금기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할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홀로 설 줄 아는 마음의 독립입니다. 둘째,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관계의 거리두기입니다. 셋째, 과거를 놓아주는 망각의 지혜입니다. 넷째, 현재의 소박함에서 찾는 일상의 기쁨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을 깊이 있게 살펴보기 전에 한 평범한 가장의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평생을 성실한 은행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김민준 씨는 퇴직 후의 삶이 장밋빛일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매일같이 집으로 초대해 밤새도록 정다운 대화를 나누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헐어 거실에 커다란 식탁을 사고 최고급 차와 다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몇 달이 지나자 연락이 닿는 친구들은 하나둘 핑계를 대며 만남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기도 했고 직장이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지자 공통의 화제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김민준 씨는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인맥이 모래성처럼 무너졌다는 생각에 심한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나 창밖으로 지는 붉은 노을을 가만히 바라보던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을 채워줄 행복을 다른 사람의 방문에서만 찾으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식어버린 찻잔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산책을 나서며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노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빌려 우리가 어떻게 이 낯선 노년의 시간을 찬란한 지혜로 채워나갈 수 있을지 그 4가지 원칙을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홀로 설 줄 아는 마음의 독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지독한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은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하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들이나 지인들과는 점차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한 순간들에 이 고독을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 정성껏 저녁을 차려놓고 자식들의 안부 전화를 기다리지만 밤이 깊도록 전화벨은 울리지 않고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채울 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섭섭함을 느끼곤 합니다. 어쩌다 연락이 닿아도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통화를 끝내는 자식의 목소리 너머로 자신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뼈아픈 자각이 밀려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려 애쓰고 동창회나 모임에 기웃거리며 어떻게든 타인과의 연결고리를 붙잡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억지로 만들어낸 만남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텅 빈 마음을 채우는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오직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인정에만 기대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 말은 노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벼락 같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또는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이라는 수많은 이름표를 달고 살아왔습니다. 타인이 기대하는 역할을 연기하느라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기쁜지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노년은 그 모든 거추장스러운 역할의 옷을 벗어던지고 비로소 날 것 그대로의 나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움이 타인이 곁에 없어서 느끼는 고통스럽고 결핍된 감정이라면 고독은 홀로 있음으로써 비로소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평화롭고 충만한 상태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타인과 무리지어 어울리는 것을 본능적인 나약함의 발로라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내면이 빈곤한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외부의 오락거리나 사람들을 찾아 헤매며 자신의 공허함을 잊으려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반면 내면의 자원이 풍부하고 정신적으로 독립된 사람은 굳이 타인에게 곁을 내어달라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책을 읽고 사색에 잠기고 조용히 자연을 거니는 그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완벽한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찬란한 고독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이 내 삶의 빈 공간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허황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기를,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기대감이 바로 모든 고통의 씨앗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의존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일도 없습니다. 홀로 설 줄 아는 마음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쌓아야 합니다. 거창한 취미나 대단한 배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의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거닐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오래된 도서관에 앉아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의 페이지를 조용히 넘기는 것, 베란다에 놓인 작은 화초에 물을 주며 생명의 자라남을 관찰하는 것, 이 모든 사소하고 조용한 일상들이 바로 나만의 내면을 가꾸는 숭고한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홀로 서기를 결단하고 고독의 기쁨을 알게 되는 순간 역설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당당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얽매이거나 상처받지 않고 오직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관계의 거리두기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갈등과 분노의 대부분은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너그러워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사람에 대한 서운함은 더욱 예민해지고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랜 시간 친자매처럼 지냈던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혹은 자식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느라 노후 자금까지 헐어주었건만 명절에 찾아와 용돈 10,000원조차 인색하게 구는 자식의 태도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런 일상적인 관계의 파탄 속에서 우리는 밤잠을 설치며 분노하고 내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억울함에 스스로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계산할 때가 되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얄미운 친구, 필요할 때만 간절하게 연락을 해오고 아쉬운 일이 끝나면 입을 싹 닦는 지인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나이가 들수록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흉터로 남습니다. 이럴 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에게 관계의 본질에 대한 냉철하고도 정확한 진단을 내려줍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그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의 체온을 느끼려 가까이 다가간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고통을 느끼고 다시 멀어지면 지독한 추위에 떨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 피할 수 없는 슬픈 숙명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필연적으로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타인에게 기대는 순간 너는 너의 행복에 대한 통제권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된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토록 상처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방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완벽하고 선한 존재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진심을 다하면 상대방도 반드시 진심으로 보답할 것이라는 순진한 환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철저하게 이기적이며 자신의 이익과 안위가 최우선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양보했던 기억은 나에게만 특별할 뿐 상대방의 기억 속에서는 금세 흐릿해지거나 당연한 권리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진정으로 평온한 삶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냉혹할 만큼 철저한 관계의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거리두기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완전히 담을 쌓고 고립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나 노후를 보장해줄 보험이 아닙니다. 그들은 활 시위를 떠나 각자의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독립된 화살과 같습니다.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하거나 내가 베푼 만큼 효도로 돌려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그들의 선택을 묵묵히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만나서 남의 험담이나 일삼고 과거의 낡은 무용담만 반복하며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는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인연 한두 명이면 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관계의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쓰거나 하기 싫은 일에 억지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날 일에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돈,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감정 에너지를 아끼고 지켜내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 건강한 이기주의야말로 노년을 가장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셋째, 과거를 놓아주는 망각의 지혜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치명적인 함정이 바로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몸은 현재에 살고 있지만 정신은 끊임없이 지나간 시간의 망령에 사로잡혀 매일같이 자신을 괴롭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로당이나 공원에 모인 사람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10중 8구는 자신이 젊은 시절 얼마나 잘 나갔는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나 재산을 가졌었는지를 끊임없이 늘어놓는 이른바 왕년 타령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회장님 소리를 들으며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다녔어. 라며 어깨를 으스대는 사람의 내면에는 사실 현재의 초라한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깊은 열등감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상처와 후회에 짓눌려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이 무심코 던진 모진 말 한마디, 시댁 식구들에게 당했던 억울한 수모, 혹은 친구에게 보증을 서주었다가 전 재산을 날리고 가족들을 고생시켰던 뼈아픈 실수들. 이러한 과거의 불행한 조각들을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매일매일 꺼내어 곱씹고 스스로의 가슴에 다시 한번 날카로운 비수를 꽂습니다. 그때 내가 그 땅을 샀더라면, 그때 그 인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부질없는 가정법은 오늘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일의 햇살마저 잿빛으로 덮어버립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태도를 향해 아주 날카로운 일침을 가합니다. 우리는 항상 앞을 보거나 뒤를 돌아보며 살아간다. 하지만 현재만이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확실한 것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그림자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 통찰은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사람은 현재의 변화된 현실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직함과 지위를 현재의 사람들에게 강요하며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을 과거의 타이틀로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는 괴리감은 엄청난 분노와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부장님, 국장님 행세를 하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명령조로 지시하는 가장이 환영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입었던 화려한 비단옷은 이미 헤어져 먼지가 되었고 지금 내 몸에 걸쳐진 낙지만 편안한 속옷이 진짜 내 삶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와 후회에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열쇠를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천지가 개벽해도 바꿀 수 없는 철저한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에 분노하고 원망해 보아야 달라지는 것은 오직 내 마음의 지옥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반드시 터득해야 할 최고의 기술은 바로 잘 잊어버리는 것, 즉 망각의 지혜입니다. 망각은 결코 기억력의 감퇴나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을 스스로 뱉어내는 가장 적극적이고 훌륭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과거의 원한을 내려놓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지독한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이기적인 결단입니다. 이제 과거에 먼지 쌓인 앨범을 덮으십시오. 젊은 시절의 실패도, 어리석었던 선택도, 남에게 받았던 상처도 모두 그 시절에 불완전했던 내가 겪어야만 했던 삶의 한 페이지였을 뿐입니다. 과거의 나를 너그럽게 안아주고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나도 어렸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어. 참 고생 많았다. 라며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 주십시오. 그리고 시선을 온전히 오늘, 지금 이 순간으로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창가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옛 노래의 선율. 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현재만이 여러분이 온전히 통제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과거라는 무거운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느껴지는 그 가뿐한 발걸음으로
오직 오늘 하루의 평온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 현재의 소박함에서 찾는 일상의 기쁨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은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산을 타고 내려와도 거뜬했던 무릎이 이제는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시큰거리고 밤새워 일해도 끄떡없던 체력은 초저녁만 되어도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눈은 침침해져 돋보기가 없으면 신문 기사조차 읽기 버겁고 귀는 어두워져 사람들의 말소리를 자꾸 되묻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하나둘 늘어나는 주의 사항과 약 봉투를 보며 우리는 깊은 탄식과 함께 늙어간다는 것의 서글픔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수입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오르고 남은 노후 자금으로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연한 경제적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육체적, 경제적 위축은 자칫 우리의 마음마저 깊은 우울의 늪으로 끌어내리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젊음과 건강을 탄식하며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겨버리는 치명적인 우를 범합니다. 비싼 영양제를 한 움큼씩 삼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각종 건강 비법에 집착하면서도 정작 오늘 하루 맑은 공기를 마시며 동네를 한 바퀴 걸을 수 있는 자신의 두 다리에는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를 해외여행 보내준다더라며 남과 비교하는데 에너지를 쏟느라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른 소박하지만 따뜻한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맛은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아주 명쾌하고도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고통의 부재다. 진정한 행복은 엄청난 환희나 격렬한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없고 마음의 번뇌가 없는 조용하고 평온한 상태에 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행복이란 무언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쟁취했을 때 주어지는 전리품이라고 세뇌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넓은 집을 샀을 때, 승진을 했을 때, 자식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느끼는 그 강렬한 도파민의 분비를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격렬한 쾌락은 불꽃놀이처럼 아주 짧은 순간 밤하늘을 수놓고는 금세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짜릿함을 다시 맛보기 위해 더 큰 자극과 더 많은 성취를 갈구하며 스스로를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 어리석은 욕망의 쳇바퀴에서 과감히 내려오는 것에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던 젊은 시절의 헛된 투쟁을 멈추고 지금 나에게 고통이 없음에 특별한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음에 깊이 안도하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건강 문제 역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건강은 생의 왕관이다라고 말하며 신체적 고통이 없는 상태의 위대함을 찬양했습니다. 비록 무릎이 아프고 혈압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 처지일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갈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축복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오늘 하루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을 내어주고라도 단 하루만 살아보고 싶은 눈부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의 지혜란 파랑새를 찾아 헤매던 먼 길을 돌아와 결국 내 집 앞마당에 피어난 들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거창한 파티나 해외여행이 없어도 오후에 햇살을 등에 업고 마시는 믹스 커피 한 잔의 달콤함, 우연히 펼친 낡은 책에서 발견한 밑줄 친 문장 하나가 주는 깊은 울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걷는 동네 산책길에서 마주친 길고양이와의
가벼운 눈맞춤. 이런 작고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화와 행복이 온전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잣대에 맞추지 마십시오.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천천히 씹어 넘기며 그 맛을 온전히 음미할 수 있고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이미 눈부시게 성공한 것이며 충만한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이 소박한 충만함 속에서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일상을 조용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 가장 단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욕심의 무게를 비워낸 자리에 소박한 일상의 기쁨을 가득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평화롭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와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삶의 변화 속에서 60대, 70대 이후의 삶을 진정한 황금기로 만들어줄 4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논의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홀로 설 줄 아는 마음의 독립을 통해 외로움을 고독의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원칙. 둘째,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관계의 거리두기를 통해 헛된 기대와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원칙. 셋째, 과거를 놓아주는 망각의 지혜를 발휘하여 낡은 짐을 벗어던지고 온전히 오늘에 집중하는 원칙. 넷째, 현재의 소박함에서 찾는 일상의 기쁨을 통해 고통 없는 평온한 상태의 위대함을 깨닫는 원칙. 이 4가지 원칙은 단순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철학자의 사유를 뼈대 삼아 우리 각자의 치열한 삶 속에 단단히 뿌리내려야 할 실천의 이정표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자신에게 고요하지만 무거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며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불행한 늙은이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홀로 당당하게 서서 오늘 하루의 소박한 기쁨을 누리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내리막길이나 쇠퇴기가 결코 아닙니다. 거추장스러운 의무와 가식의 껍데기를 모두 벗어던지고 마침내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자유롭고 눈부신 2번째 시작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철학의 지혜들이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유연하게 풀어주고 남은 여정을 걸어가는 발걸음에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가장 평온하고 이기적으로 그리고 가장 눈부시게 행복해지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